네, 겨울철 대표 간식이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 바로 어묵이죠. 네, 그래서 겨울이 가기 전에 이 어묵 이야기 오늘 한번 좀 해보려고요. 예전에는 주로 국이나 또 밥 반찬으로 즐겨 먹던 어묵이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은희 기자와 알아볼게요. 새롭게 변신하는 어묵들 어떤 어묵일지 기대가 되네요. 네, 어묵은 다들 좋아하시죠. 그럼요. 간식으로도 먹고 국이나 반찬으로도 먹는 그 다양한 식재료인데요. 떡볶이에도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어묵은 생선살에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한 뒤에 찌고 튀겨서 만듭니다. 이때 밀가루 함량이 많을수록 어묵을 끓일 때 부피가 커진다고 하네요. 생선은 대개 통째로 분쇄를 하는데요. 요즘에 프리미엄 어묵은 생선 살만 발라서 만들기도 하고요. 조미료 무첨가 제품도 등장할 정도로 고급화됐습니다. 말랑말랑 뜨끈한 어묵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음식 어묵. 포장마차를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어묵 하다 먹으면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 따뜻함에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겨울 하면 생각나는 게 어묵이니까. 추울 때는 최고 아닙니까? 겨울에는 최고죠. 바다의 도시, 어묵의 고장, 그 명성이 자자한 부산으로 가봤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어묵집입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의 발길로 매장 안은 이미 만원인데요. 사람들마다 들고 있는 쟁반과 집게 보이시나요? 이곳의 특징은 빵집처럼 취향에 따라서 어묵을 골라 담을 수 있는 건데요. 어묵빵집 같네요. 종류만도 60여 가지, 빵같이 생긴 것도 있고 돈가스같이 생긴 것도 있고 다 맛있어 보여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됩니다.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먹기가 아까워요.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싶어요. 각양각색 어묵들, 이쯤 되면 어엿한 요리 맞죠? 기존에 이제 어묵하면은 그 반찬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좀 다양하게 간식용으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만드는 과정도 직접 볼 수 있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요. 어육에 채소 등 여러 재료를 섞은 후 정형, 숙성 과정을 거치고요. 튀기기 전에 한번 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습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제 어묵이 조금 더 탄력이 있고 안에서 한번 익게 되니까 그만큼 기름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담백하고 좀 웰빙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죠. 고르는 사람들과 별도로 긴 줄이 늘어선 여기는 뭘 기다리는 걸까요? 바로 고소한 어묵 크로켓인데요. 감자랑 새우를 해주세요. 주문하기 무섭게 바로바로 튀겨내 바삭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모양이 예뻐서 먹기가 아까워요. 반을 가르면 쭉 늘어나는 치즈와 뽀얀 속살 뽐내는 새우 크로켓까지 다양한 개성의 어묵 크로켓들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요. 일제강점기에 소개된 어묵은 한국전쟁 후 피난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는데요. 당시 값싼 자벌을 있는 대로 갈아서 어묵을 만들곤 했던 것이 한때 싸구려 식품이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떤 생선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잘 몰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생선 찌꺼기로 어묵을 만든다고 말해가지고 조금 찝찝하긴 해요. 과연 어묵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명태의 어획량이 많았던 과거에는 이 명태가 어묵을 만드는데 손꼽히던 어종이었습니다. 명태라는 생선 자체가 차가운 물에서 사는 생선이기 때문에 그 살 자체가 하얗고 비린 맛이 훨씬 적고 담백한 그런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태를 많이 썼었어요. 요즘에는 명태 대신 실꼬리돔, 갈치, 조기 등 흰살 생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흰살 생선인데도 어묵이 누런 빛을 띠는 이유는 생선을 통째로 갈아서 사용하거나 또는 튀겨질 때 열에 의해 색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조미료나 색소 등 첨가물 여부도 확인하세요. 일본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 생선을 사용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인데요.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유통점과 전통시장 어묵 22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은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의심되면 성분 표기를 보세요.
수입 국가의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하지만 3개국 이상일 땐 그냥 수입산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바로 먹었을 때도 부드럽고 그다음에 비린내가 안 나고 좀 맛이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묵을 이제 좋은 어묵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어묵들, 그 모양이 제각각인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사각 어묵은 쫄깃한 식감 때문에 우리가 국탕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기 좋으시고요. 동그란 작은 어묵은요, 동그란 모양으로 소스가 이렇게 잘 배이도록 되어 있고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조림용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과 반찬 외에는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묵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지금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 파프리카를 채 썰고요. 어묵은 네모 넓적한 것을 골라서 채 썰어주세요.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파프리카, 어묵을 넣고 볶다가 간장으로 간을 맞춰 한 번 더 볶습니다. 근사한 어묵 고추 잡채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어묵 버거를 만들어 볼 텐데요. 각종 재료를 손질해 두고요. 빵 한 면에 달콤한 겨자 소스를 고루 바릅니다. 빵에 준비한 재료를 차곡차곡 쌓고 데친 어묵까지 살포시 올려주면 아이들 간식거리로 그만인 어묵 버거가 완성됐습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마지막 음식도 정말 간단한데요. 삶은 고구마에 마요네즈를 섞어주시고요. 구멍 뚫린 어묵 있지요. 그 속에 으깬 고구마를 쏙 넣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도 재밌겠지요. 기름 없이 살짝 구워주면 고구마를 품은 어묵까지 완성됐습니다. 깜찍하죠? 이름도 예쁘네요. 어묵 하나로 마련된 풍성한 식탁, 맛있겠네요. 쫄깃쫄깃 부들부들 맛있는 어묵. 오늘 날씨도 추운데 뜨끈한 어묵으로 속 든든하게 채워보세요.